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지난번에 이 책은 살지 말지 고민이다 했던 책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담게 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2권을 더 샀어요. 역시 저는 세계문학 전집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이렇게 2권을 샀는데요. 일단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황색 언론에 처참하게 유린당한 개인의 명예에 관한 보고서라는 설명이 적힌 책인데요. 소박한 여성 카타리나 블룸이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도 분량이 길지 않고, 또 저는 몇 년째 이제 언론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는 조금 더 와닿는 지점이 많은 책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책이고, 이번 기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살인범 카타리나 블룸이 27세의 평범한 여인이라고 하네요. 제가 올해 나이가 딱 27세거든요. 만 나이로 하지 않았을 때. 늘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주위의 호감을 사던 총명한 여인이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 문구만 읽어봐도 너무 궁금한데, 아우라 다음으로 저는 이 책 읽을 것 같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아이아스, 트라키스 여인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히랍 고전기의 가장 유명한 새 비극 작가 중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비극 4편을 옮겨 묶은 책이라고 하고요. 얼핏 동화나 만화책 혹은 짧은 소설로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소설집으로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언젠가는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책 중에 한 권이었고, 이 책은 당장 읽을 것 같진 않은데 꽂아둔다면 미래에 제가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이디푸스 왕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흥미로운 책 이제 2권이 남았는데요. 하나는 화씨 451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환상문학 전집의 한 권이더라고요.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저는 이 책의 설명을 듣고 사야 된다 하고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책이 없는 세상에 관한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해요. 시스템은 간단했다. 모두들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책은 불태워야만 하는 것이었다. 책이 숨겨져 있다면 당연히 그 집도 함께.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정보만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빠른 속도의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가까운 미래,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독서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2024년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은 어떤 미래인 것 같긴 합니다. 1984 멋진 신세계를 넘어선 디스토피아 미래소설이라고 합니다. 책의 제목 화씨 451이 뭘까 궁금했는데 책이 불타는 온도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와, 이 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멋진 신세계 진짜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멋진 신세계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손이 가게 될 그런 책일 것 같네요. 네, 이제 구매한 책들 중에서는 마지막 책 딱 한 권이 남았는데요.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일상에 지친 당신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독서 테라피라는 아주 유쾌한 소개 문구로 시선을 끄는 책인데요. 장강명 소설가가 여태껏 읽은 독서 에세이 중 가장 유쾌한 책, 이런 신뢰는 대환영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시기도 했네요. 저는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을 읽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쉽게 손이 가지 않은 고전 문학들을 잘 큐레이팅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샘솟을 수 있도록 해주는 책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그때 저에게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길잡이를 한번 삼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가슴 속에 울분이 차오를 때는, 사표 쓰기 전에 읽는 책,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면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용기가 필요합니까? 3가지 용기에 관하여. 그리고 2부는 괜찮다고 말하지 좀 마요. 자존감이 무너진 날에는 읽기 좋은 책,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들 때 읽기 좋은 책,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읽기 좋은 책,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읽기 좋은 책, 금요일인데 약속이 없을 때 읽기 좋은 책 등등,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인데
이럴 때 무슨 책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딱 이 책을 펼치면 정답 같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중에서는 제가 읽은 책들도 있고 아직 읽지 못하고 책장에 꽂혀 있는 책도 있고 소장하지 않고 있는 책들도 있긴 한데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읽고 싶은 책들이 무한대로 증식될 것 같은 그런 책이랄까요? 아까 전에 장강명 작가님의 책 소개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냥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고전 소설을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에세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고전 소설인 이유가 오랜 시간 많은 독자들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읽혀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시대를 관통하는 깨달음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게도 충분히 답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고전 소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런 저의 고민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잘 소개해 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연애가 폭망했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일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에겐 이 책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라면서 이 책을 이 책에서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저처럼 고전소설을 좋아하고 또 책 속에서 특히 소설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독서 에세이의 힘을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책이 2권 있는데요. 바로 이 2권의 책입니다. 손창섭 작가님의 생활적 그리고 내삼식 작가님의 벽 속의 요정 이렇게 2권은 실 결제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2권을 받았는데요. 이번 패밀리데이에서 실 결제 금액이 5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미음사 북클럽 스페셜 에디션 도서를 한 권씩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받고 싶은 책은 따로 있었는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다른 책 2권을 한번 빠르게 골라보자.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2권의 책을 골랐는데 이 2권도 아마 뭐 재밌겠죠. 믿음사 북클럽 스페셜 에디션 도서는 크게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서 2권 다 기대가 됩니다. 벽 속의 요정 이 책은 2024년 올해 스페셜 에디션 도서고요. 희곡집입니다. 이렇게 등장인물과 대사가 나와 있는 희곡집이고 생활적 역시 올해 스페셜 에디션 도서였네요. 이게 2023년 스페셜 에디션 도서와 24년 에디션 도서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했는데 딱히 생각을 하고 고른 건 아니지만 올해의 에디션 도서들을 받게 됐습니다. 손창섭 작가님이 전후 한국문학 작가 중에서도 가장 문제적인 소설가로 꼽힌다고 하네요. 여기에 소설이 4편 정도 실려 있거든요. 비 오는 날, 생활적, 가부녀, 잉여인간. 모든 제목들이 다 흥미로운데 특히 가부녀와 잉여인간이라는 제목이 확 흥미를 끄는데요. 짧은 단편 소설들이 4편 들어있는 단편 소설집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2024년 하반기 미음사 온라인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들을 모두 언박싱 해봤는데요. 올해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 행사보다 온라인 행사에서 더 많이 샀네요. 그래도 모든 책들 한 권 한 권이 다 굉장히 읽고 싶었던 책들이고 갖고 싶었던 책들이라서 후회 없는 소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맛에 돈 버는 거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산 책들도 한 권 한 권 재미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패밀리데이에서 책 구매하셨던 분들은 또 이번에 어떤 책 사셨는지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내년에 또 책 살 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